커플들이 결혼할 때 사실 결혼 초기에는 다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야, 그 결혼 생활에 어떤 그 트러블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을 잘 못하죠. 그냥 야, 너도 해보면 알아. 그렇게 대답하고 말죠. 이 말이 트러블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거겠죠. 부부들이 겪을 트러블들을 미리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내게 닥칠 굉장히 큰 트러블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생각이 많고 의문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는 몇 개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빅 이벤트인 이 결혼을 왜 이성적인 부분보다 가끔은 감성적인 부분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행복하지 않은가. 이 사랑이라는 거는 기술이라는데 기술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커플 간의 이 적합성, 뭐 성격 같은 그런 궁합의 문제인 건가. 과연 결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뭐 치약을 앞에서 짜네 뒤에서 짜네 이런 짜잘한 거 말고요. 굵직굵직한 게 궁금한 거죠. 사실 이런 고민들을 주변에 많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 책을 본 겁니다. 야, 이거 뭐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겁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그런 의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바로 일과 사랑의 기술이죠. 이 책이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뭐 애초에 제시할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단지 일과 사랑을 둘 다 잘하기 위한 접근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맞벌이 부부 100커플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맞벌이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3번의 격변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변기에서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격변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 책에 해준 거죠. 3번의 격변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개인이 결혼 후에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뀔 때 겪게 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 안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본인들의 가치를 찾게 될 때 나타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떠나간 이후 공허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 이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3가지의 격변기를 전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제1 전환기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1 전환기를 촉발시키는 이런 주요 원인들이 뭐가 있냐면 뭐 흔히 서로 달랐던 이제 생활 패턴이 합쳐지는 거, 그리고 뭐 출산, 육아, 그리고 뭐 직장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1 격변기를 촉발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출산과 육아인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로는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이제 예측은 돼요. 어느 정도 어떤 트러블이 있을지.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그 속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겠죠. 보통 제가 많이 들리는 그런 트러블들로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이걸 안 하냐, 뭐 이런 역할 분담의 이제 그 비율 문제에서 오는 그런 트러블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사실 이런 트러블들은 역할 수행의 평등성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전제 자체가 제로섬 게임인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개를 했으면 너도 한 개를 해야지 라는 접근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래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더 많이 일을 하고 한 명은 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이별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전환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너와 나라는 이런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이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은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서로가 굉장히 깊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자 같은 경우에는
연인하고 커플 계약이란 걸 했대요. 커플 계약. 가치와 경계, 두려움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 상대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기준, 뭐 이루고 싶은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경계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니면 일하고 싶은 지역,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 뭐 이를테면 뭐 다른 가족의 간섭이라든지 일과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인하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통해서 다 정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커플 계약 같은 걸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라는 결속력이 좀 강해지겠죠. 이 강해진 우리라는 개념으로 공동 업무 분배에 접근을 하게 되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손익 개념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 전환기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라는 상호 의존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기로 가시죠. 이 전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그 단계를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딱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로 40대쯤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시기쯤에는 이제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좀 안정기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현타죠. 현자 타임이 오는 겁니다. 이런 중년에 나타나는 현타는 사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중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타난다는 거죠. 이 현타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그냥 돈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육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바로 현타를 말하는 거죠. 부부의 상당수가 이 이전환기에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버거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에. 사실 이 이전환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현타가 온 본인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나 이런 고민하는 거 지금 사치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이런 현타를 애써 이제 묻어두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일단 이 한 사람의 삶이 약간 변화 없이 그냥 고착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인간의 삶으로 볼 때 좋은 삶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이런 억압이 3차 전환기 때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이 2차 전환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한 이 성찰과 탐험입니다. 이 탐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현재와 다른 삶을 모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뭐 이를테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참가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탐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타가 딱 왔을 때 보통 부부가 동시에 현타가 오지는 않거든요. 이 시간차 공격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런 현타를 딱 맞아서 정체성의 고민이 오면 아무래도 그 티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은 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 파트너가 현타가 와서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하던 거를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의 역할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안정적인데 이게 갑자기 저 사람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런 생각하는 거야. 혹은 뭐 딴 사람이 마음에 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는 40대 중년의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타가 오는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상대방도 온다는 거죠. 현타가. 자,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 전환기를 극복한 커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현타가 와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사람이 단지 본인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결속력으로 구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변했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를 포함시켜서 내가 가진 고민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내 역할도 바뀌고 상대방의 역할도 바뀌기 때문에 이 역할의 재조정도 그때 같이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주부 역할만 했는데 바깥일에 관심이 생겨.
그런 경우에는 바깥 일에 좀 손을 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바깥 일을 하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살림에 좀 손을 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공적인 커플들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냐? 상대방에 대한 안전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지원을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사실 지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주택 융자금도 갚아야 되지, 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지원을 잘 해줄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이런 변화는 성장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멋있죠? 사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를 겪을 때 몇 가지 좀 저항들이 좀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기대라던가 뭐 가족 친지들의 막 눈치,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들, 혹은 아이들의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커플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아이들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뭐 밖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뭐 불안해하거나 좀 정서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들은 가족 내부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은 사실 이제 부모의 변화나 뭐 늦게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 별반 신경 안 쓴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가 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들더라도 자식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이제 3차 전환기입니다. 이 3차 전환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뭐냐면, 이제 늙었죠. 이제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직장 내 커리어 한계,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녀들의 독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굉장히 공허한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난 누구지?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또 현타가 오는 거죠. 뭐 마치 수십 년 동안 한 회사에 굉장히 충성을 바치던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나 뭐 하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30대, 40대에는 뭐 아이를 키우고 대출금 갚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을 지킨다 라는 이름 아래 사소한 문제, 뭐 이를테면 부부간의 뭐 관계에서 오는 트러블들, 그런 것들은 그냥 싹 옆으로 딱 치워놓고 모른 척 하다가, 이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는 거죠. 이 소홀했던 관계의 균열이 깨져나가는, 한마디로 이제 폭탄이 돼서 나타난 거죠.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 3차 전환기 때는 앞선 전환기에서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펑펑 폭발하는데, 뭐 이를테면 뭐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부가 다 사업가 체질인데 한 명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살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살림을 보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 불만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 버텼는데 아이도 독립했겠다. 그리고 수명은 늘어났겠다. 그리고 기회는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공적으로 이 3차 전환기를 극복한 커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공동의 취미를 가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초기에는 공동의 취미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년쯤 오면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년 때 중도 포기하더라도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이때 공동의 취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일단 취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취미를 가질 때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이 3차 전환기의 핵심이 바로 재창조인 것 같아요. 일과 살림 부분에서의 재창조,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재창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희생해서 가정이 유지되었던 경우를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극복했던 성공적인 커플들은 역할의 재창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해요. 사업하던 사람, 살림하던 사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해왔던 그런 기간들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대요. 성공적인 커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재창조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원하는 삶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서로가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커플들은. 사실 나이 들면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하기 좀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 깊은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시야를 넓혀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뭐 강연을 들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같이 받는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감탄했던, 이 저자에 대해서 좀 감탄했던 그 실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저자가 연인을 만나고 두 번째 데이트 날 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거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건 별로 고민하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일 대신 우리에게 투자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해변에 가서 와인 한 병과 펜 두 개를 들고 서로 염려되는 점, 그리고 관계에서 바라는 점,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한국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있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이런 활동들을 아마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한 거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은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게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줄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가정사에 트러블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